안녕하세요.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유영재입니다. 방위분담금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여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위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우리가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방위분담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방위분담금이라는 말의 유래는 미국이 패전국인 일본에 대한 점령을 하면서 점령비를 받았는데 그것을 방위비분담금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이어서 지금 방위분담금이라는 표현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면 그 용어 자체가 처음부터 이제 굴욕적인 용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방위분담금이 시작된 것은 미국이 1980년대 후반에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라는 쌍둥이 적자를 통해서 경제 위기가 이제 발생을 했고, 이에 따라서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되고 그것이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줄이는 대신, 중단하는 대신 한국에 비용 부담을 안긴 때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1980년대 말에 진행되어 이 논의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에 방위분담금을 강요를 했고, 미군 철수 등등을 위협하면서, 그래서 결국 1991년부터 협정을 맺어서 방위분담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협정을 맺어서 미국의 미군 주둔비를 지원하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에는 5조죠. 여기에는 시설과 구역은 우리가 미국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신 미군 주둔 관련한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도록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위분담금 협정은 그 미국이 모두 부담하기로 한 경비의 일부를 한국에게 강요해서 부담시키는 협정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한미소파 협정에 위배되는 그런 불법적인 협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방위분담금에는 현재 인건비, 즉 주한미군을 위해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인건비, 그 다음에 주한미군 기지에 필요한 군사 건설비, 그 다음에 각종 용역, 무기 탄약을 이제 저장 관리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수송을 해 준다든지 하는 데 드는 비용, 즉 군수 지원비, 이 세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1991년부터 이 협정이 시작되었는데 당시에는 한 해 1천억 원 정도를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현재로 9,602억 원이나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거의 10배나 올랐죠. 그리고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처음에 1.4%에서 2.2%로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991년부터 지급한 이 방위분담금을 다 합치면 현재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장비의 가치를 넘어섭니다. 즉 그 돈을 주지 않고 우리가 무기들을 샀다면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비들을 사고도 남는 그런 엄청난 규모라는 겁니다. 국방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미국이 부담하는 미군 주둔 비용, 이거보다 한 6배 정도나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방연구원에서는 2015년 기준으로 우리가 미군을 위해 부담하고 있는 직간접 지원비를 합치니까 총 5조 5천억 원 정도가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5조 5천억 원도 사실은 주한미군에게 제공하는 토지 임대료에 대한 평가가 낮게 책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군 탄약 저장 관리비,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다 합치면
우리는 미국에게 한 6조 3천억 원 정도를 매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한 1조 원 정도밖에 이제 부담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비용을 우리가 이제 미군에게 주고 있는데 미군이 이 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2002년부터 시작된 미군기지 이전 사업과 관련해서 미국이 관련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협정이 있는데 그 협정을 무시하고 한국민 혈세로 지급된 방위비 분담금에서 이것을 빼돌려서 축적을 하고 그 돈으로 미군기지 이전 비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방위분담금 군사건설비에서 불법 전용된 돈이 최소 1조 3천억 원을 넘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군이 한국민 혈세를 빼돌려서 그것을 돈놀이까지 했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2002년 이후에 최소 3천억 원 이상의 이자 소득을 얻었습니다. 미국이 이것을 오랫동안 부인해 왔는데 저희 평통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고 법정에 소송까지 제기해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서 이자소득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밝히자 그때서야 미국이 이자소득을 인정을 했죠. 이자소득은 미국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고로 환수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이자소득을 얻은 부분에 대해서 탈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해결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제 10차 협정에 대한 협상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미국은 사드 운영비도 내라. 그 다음에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도 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급되는 것보다 한 배 반 또는 2배 정도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드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당초에 사드 기반 시설과 부지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다 미국이 부담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사드라고 하는 게 본질적으로 미국의 자기 안보를 위해서 들여오는 것이죠. 우리 남한방어는 이제 상관이 없는 그런 무기체계, 미국의 전략자산을 들여온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운영비까지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천만부당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무리 불평등한 조약이라 하더라도 협정이라 하더라도 한미소파라든지 방위분담금 협정 이런 것들은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된 경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 전략자산과 관련된 비용은 이 방위분담금 협상에 올라올 그런 의제 자체가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방위분담금은 1조 원 안팎 정도로 남아돌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군사건설비를 쓰고도 현재 3천억 원 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유자소득 이것도 3천억 원 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월액, 불용액 쓰지 못하고 다음에 넘겨진 비용들도 합치면 1,000억 원 가까이가 돼요. 이것만 합쳐도 한 7천억 원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주한미군 기지 이전 비용으로 불법 전용을 이제 해왔는데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도 2018년이면 다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전용했던 그 소요 또 이제 없어지게 된 거죠. 그것이 연평균으로 치면 거의 2천억 원 가까이 돼요. 이렇게 보면 지금 2018년 기준으로 방위분담금이 9,602억 원인데 2019년도에 방위분담금을 한 해 지급하지 않아도 유예해도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런 비용들을 쓰고 남는 이런 돈을 충당을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국에 대해서 당당하게 협상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 방침을 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적폐정권이라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다 규정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이제 쫓아낸 박근혜 정부조차 9차 방위분담금 협정 체결할 때 협상 목표를 총액 삭감을 내세웠습니다. 물론 달성하지는 못했죠.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정부라고 얘기하면서도 총액 삭감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건 박근혜 정부보다 못한 겁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미국과 협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총액 삭감이라고 하는 목표를 명확히 미국에게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정세를 보더라도 뭐 사드 운영비라든지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한미연합 연습이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드 배치를 앞장서서 이제 추진했던 그 전 태평양 사령관 이제 주한미군 그 대사로 내정이 되어 있죠. 이 사람이 이제 정세 변화에 따라서 사드를 철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담 자체가 이제 부당할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철수까지 얘기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런 정세 변화를 반영하려고 하면 협정 기한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이제 연이어서 두 번씩 5년으로 이제 그 협정을 맺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정세 변화를 반영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협정 기한도 1년 내지 2년으로 최대한 단축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후 변화에 이제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위분담금 협정은 원천적으로 불법적인 협정이고 미국이 이 방위분담금 운용하는 데 있어서도 불법 부당한 행위를 너무 많이 자행을 했고 현재 정세에 비춰 보더라도 이제 방위분담금 협정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방위분담금을 대폭 삭감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이 되어야 하고 미국에게 우리 정부가 당당히 이런 요구들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들 혈세가 나가는 것인 만큼 그리고 우리 경제가 굉장히 현재 어려운 상태가 아닙니까? 청년 실업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국익을 지키는 방향에서 우리 국민들의 이익을 수호하는 방향에서 당당히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촛불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다, 임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